지금 통일교가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구매한 다이아 목걸이 영수증을 특검팀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목걸이를 전 통일교 세계선교본부장이 구매했고 2022년에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서 김 여사에게 건넸다라는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데, 지금 영수증하고 기한서가 확보됐다. 특검 측에서는 윤 전 본부장 개인 차원이 아니라 통일교 윗선이 개입한 정황을 확인하는 데 좀 주력하는 것 같아요. 통일교가 비용을 낸 것이 확인이 된다면 당시 그 현안들이었던, 예를 들면 뭐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 사업 지원, 또 YTN 인수, 그리고 대통령 취임 초청 등등등의 내용을 김 여사에게 청탁하려 했다는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영수증만 나왔다고 해서 그게 바로 뇌물의 결정적 증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구체적으로 더 많은 사정들이 나와야겠죠. 그렇게 구매한 목걸이가 전달됐다는 것도 당연히 나와야 되고요. 네. 그게 어떤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까지도 같이 나와야 될 겁니다. 그런 정보들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네. 추후에 수사를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날 같이 조금 압수수색이 됐던 곳이 순복음교회입니다. 순복음교회가 그때 이영훈 목사 같은 경우는 참고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자택과 이제 교회를 압수수색하면서 휴대폰까지도 같이 압수수색하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다소 정치적인 그날 수사가 있었지 않나라는 우려도 조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에 대한 압수수색도 현재 상황에서 너무 뭔가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렵다. 그리고 혹시나 이게 정치적인 이런 목적이 조금 들어간 수사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잠시 조금 전에 대통령실에서 강선우 후보자의 사퇴에 관련된 입장이 나온 것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조속히 찾을 것이다 라고 가름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조속히 찾을 것이다. 사실 지금 의원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전문성 있는 분들을 찾는 것도 방법이지만은 또 해당 관련된 단체랄지 어떤 교육 현장이랄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있는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 어떤 후보자가 좀 적합할까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실이 하나의 피드백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실력을 갖추고 있는 건 당연히 기본이고요.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 그것만큼은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갑질이라고 여겨졌던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대통령실이 메시지를 겸허히 수용한다, 받아들인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라고 보여져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꼭 굳이 이제 국회의원 중에서 찾아야 할 필요도 없고 사회에 수많은 저명 인사들이 꽤 있으시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하셨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더 나올 게 없는 분들이 지명될 거라고 봅니다. 네, 다시 특검 얘기로 돌아보겠습니다. 모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수증만 찾은 상태예요. 즉, 이 선물들의 행방은 좀 묘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굉장히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좀 특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렇게 매너가 좋은 특검을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매너가 좋다. 네. 들어오지 말라고 하면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대기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을 마치 이제 정치적인 특검으로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움직임은 옳지 않다고 보여져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증거를 가지고 모든 혐의를 입증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건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언론 보도나 여러 가지 나오는 내용들에서 나오는 것은 정말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날 수는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내용들이 나름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온다고 보고요. 제가 국민의힘이 좀 안쓰럽긴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나름의 이제 쉴드와 커버를 쳐야 되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어려우실까 싶긴 한데 흔히 이제 대입법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민주당의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사람이 이런 혐의를 받고 있다라고 하면 과연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까?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시끄럽고 훨씬 더 아픈 이야기들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 가지고 아파하거나 힘들어하면 안 된다. 나와야 될 것은 아직 훨씬 더 많이 나와 있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감내해야 될 고통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요구서에 김 여사의 의혹을
허위로 해명했다는 혐의를 담은 것으로 지금 전해졌습니다. 바로 대선 경선 후보 토론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부인했던 발언인데 당시 발언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2010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 양반이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한 4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도이치모터스라고 하는 것은 주가의 변동도 크지 않았고 저희 집사람 오히려 손해보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것도 2010년입니다. 자, 오히려 손해를 보고 나왔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 여사의 의혹을 지금 허위로 해명했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생각이신지요? 이게 또 혹시나 민주당에서는 네. 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냐 이런 부분을 공격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근데 이거는 조금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결혼하기 전에 부인의 행동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사실관계를 다르게 알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의가 아닐 가능성도 있고요. 그 전에 애초에 이런 부분이 그냥 어떻게 아직 사실관계는 100%는 모르는 거니까요. 네. 혹시나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거를 과실로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다. 그럴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 꽤 지난 얘기인데 선거법 공소시효가 지금 6개월이잖아요. 근데 아직 이 부분에는 시효가 살아있나 보네요. 국민의힘에서는 네. 시효가 만료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 6월 특검법 공포 이후에 공소시효는 자동 정지된다고 합니다. 아, 네네. 그래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고 제일 중요한 건 국민들께서 이것에 대해서 밝히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방금 결혼하기 전이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참 안타까운 게 이런 지점이에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에 대해서 확실하게 손절할 수 있고 확실하게 절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씨와 김건희 씨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온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것은 감당이 안 된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더더욱이나 말로만 윤석열 씨와 절연했다, 윤석열은 우리 당 사람이 아니니까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실제 이런 모습에서도 메시지를 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관련된 이야기 하나만 좀 보탤게요. 김건희 여사 측에서 하루에 한 혐의씩만 조사를 하자라는 협조 요청을 특검 측에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특검 측에서는 협의가 불필요한 사안이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가 다들 기억하고 있는 게 김건희 씨가 검찰을 불러서 핸드폰 뺏어가면서 조사받았던 그 기억을 다들 하고 계실 겁니다. 아직 그런 영부인 신분도 아니고요. 물론 영부인이어도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그런 아직의 본인의 잘못, 그리고 본인의 잘못이 얼마나 많이 드러나 버렸는지에 대한 자각 능력 자체가 없어진 그런 김건희 씨의 모습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당연히 여러 가지 협조 이런 거 필요 없고요. 특검은 특검 원래 원칙대로 수사하시고 조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또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혐의 내용이 지금 의혹 내용들이 16가지나 되고 너무 복잡하고 방대하고 거기다가 건강상의 얘기도 지금 나오는 상황에서 이런 협조 요청 가능한 부분인지요? 저는 일정 부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국민은 결국 법 앞에 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불이익을 받아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경정 의원님 잘 이야기해 주셨지만 저는 과거 영부인 시절에 그 조사는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는 하루에 너무 많은 조사를 받아서 그러면 현실적으로 피의자 방어권 행사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저도 변호사 생활을 해봤지만 그렇게 되면 기록을 읽어볼 수도 없습니다. 자료가 뭐가 있는지 읽어볼 수도 없고 공부 하나 해갈 수 없습니다. 어떤 법리가 있는지 그런 상황 속에서 조사를 받아서 하는 건 명백한 피의자 방어권 침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그런 부분에 김건희 여사의 요청은 수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